불안하더니. 예. 자, 우리가 면세냐 영세율이냐는 매출할 때나 적용되는 개념이지 매입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도 이렇게 매입세를 부담을 해요. 왜냐면 면세 사업자 입장에서 이거 매입세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면세 사업자인 B는 A한테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110원 주고 샀죠? 그죠? 그러면 B 입장에서 여기 부가가치세 10원은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명 서류만 받으면 안 돼요. 이미 했었죠. 매출세액이 과세가 돼야 됩니다. 알죠? 근데 면세 사업자는 매출하는 금액이 과세가 돼요, 면세가 돼요. 면세가 되니까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인 B는 매입세액 10원을 본인이 못 뺍니다. 알죠? 그러면 면세 사업자인 B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10원을 못 빼죠. 못 빼니까 이 물건을 A한테 얼마 주고 산 꼴이에요? 110원 주고 산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면세 사업자인 B는요, 본인이 400원의 이익을 얻고 싶어, 마진을 얻고 싶어, 이익을. 그럼 110원 주고 샀죠, 물건. 그죠? 10원 못 빼니까. 예, 그래서 400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C한테 510원에 팔아야 돼요, 510원에. 그래서 항상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안 낸 거 있죠? 그걸 물건 가격에 전가시켜버립니다. 되시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510원에 팝니다, C한테. 예. 자, 그러면 이제 면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C와의 관계에서 매출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B는 C한테 510원에 팔 때 자신이 면세 사업자니까 매출세가 안 걷겠죠? 되세요? 그래서 내는 거 없고요. 오케이?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10% 사업자인 C 입장에서는 예, 결론적으로 510원 주고 산 거죠. 부가세 부담 안 했고요.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자, 잘 보세요. 만약에 B가요, 매입세 공제를 10원을 혹시라도 받았대요. 만약에 면세 사업자인 B가 매입세 공제를 10원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받았으면 면세 사업자인 B는 110원 부담했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10원 빼주잖아요. 빼주면 100원 주고 산 꼴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100원 주고 산 꼴이니까 400원에 이익을 내면 500원을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원의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500원에 팔 수 있고, 예, 그러면 500원의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걷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매입세 공제 받았었더라면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서 그걸 물건 가격 10원, 500원에 다시 10원을 전가시켜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 C가 준 510원을 나누면은 500원과 10원을 부담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C 입장에서 B의 판매액을 엄밀히 얘기하면 500원에 10원 못 돌려받은 걸 전가시킨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반대로 500원 주고 샀고 전 단계에 돌려받지 못한 10원까지 부담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다시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C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못 빼죠. 왜 매입세액 못 빼냐면 면세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 줬거든요. 되시겠어요? 안 줬으니까 C는 뺄 게 없어요. 뺄 게 없으니까 C는 그냥 B한테 510원 주고 사온 거죠. 되세요? 510원. 자, 그러면 C 입장에서는 500원의 이익을 내야 돼요. 근데 510원 주고 샀잖아요, B한테. 그러면 500원의 이익을 내려면 510원에다가 500원 마진 붙여서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C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얼마에 파냐면
예, 510원에 500원 붙인 1010원에 파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1010원에 소비자한테 팔 때 본인이 10%니까 매출한 1010원에다가 10% 곱하면 101원이거든요. 101원. 해서 예, 우리가 101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세무서는 총 얼마를 걷어들였냐면 A한테 10원 걷었죠? 그리고 B한테 10원 안 빼줬으니 여전히 10원 걷은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B도 안 냈고 C도 못 돌려받았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 세무서 10원 걷어들인 거죠. 그리고 다시 C한테 101원 걷어들였잖아요. 그럼 국가가 징수한 금액은 10원에다가 C한테 걷은 101원까지 해서 총 111원을 걷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 국가가 징수한 건 111원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10% 사업자 있죠? 10% 사업자가 만들어낸 이익의 10%만 세금을 걷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면세사업자가 걷어들인 이익은 과세하면 안 돼요. 왜냐면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0% 사업자가 얻은 이익은 A가 100원. 그죠? 그 다음에 C가 500원. 합치면 600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이익을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불러요. 부가가치. 요 부가가치 600원에 10%인 60원만 걷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111원을 걷었으니까 추가로 51원이나 더 징수한 거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왜 국가가 추가적으로 징수를 왜 더했는지 한번 여러분 논리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다 할까? 여기다 좀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여러분들. 어디다 해야지? 이거 할 때마다 여기다 할게 한번 보이시나? 여기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C의 매출액 있죠? C예요. 값 아닙니다요. 자, C의 매출액이 지금 1010원이죠? C 매출액 여기 1010원. 그죠? 자, C의 매출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 예, 우리가 부가가치는 여러분들 이익 얘기해요, 이익. 이 A의 부가가치 100원이죠? 100원.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 이거 이해 못하셔도 여러분 실기 푸는데 하등 지장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가가치가 400원이죠. 위에 빨간 숫자. 그 다음에 C. 이거는 본인이죠. 본인. 지금 C의 매출액이니까 C 본인의 부가가치. 가 500원이죠? 500원. 이렇게 하면 총 1000원이에요. 맞죠? 그리고 A가 냈던 10원을 B도 못 돌려받고, 맞죠? B도 못 돌려받고 C도 못 돌려받으니까 그게 소비자한테 이 부가가치세 못 돌려받은 10원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요. 되세요? 그럼 이 10원은 A가 냈던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죠. 세. 그죠?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 이렇게 해서 1010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그럼 지금 C가 내고 있는 게 101원이잖아요. C가 내고 있는 거 101원. 되세요? 그럼 101원은 이 매출액 1010원에 10%인 101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10%, 여기에 10%.
여기에 10%, 여기에 10%. 그래서 요거 10원, 요거 40원, 요거 50원, 여기 1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의되세요, 여러분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근데 과세를 하고 있죠? 맞죠? 과세하고 있죠? 지금 C가 내고 있는 거 101원. 여기에 B,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지금 과세하고 있어요. 되시겠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수효과라고 시험에 안 나와요, 절대. 알죠? 뭐냐면 환수효과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그게 국고에 우리가 다시 들어오는 거 환수효과라고 불러요. 알죠? 그러면 400원의 10%인 40원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 미안하다 과세할 게 어쩔 수 없네. 여기가 되세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자 나머지 보세요. 자 그러면 C가 창출한 가치가 500원이잖아요. 그럼 C가 창출한 가치가 500원이니까 500원에 10%에 50원 내면 되잖아요. C는 원래.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여기. A의 부가가치 100원에 대해서는 A가 10원 냈죠? 냈는데 다시 C의 매출액에 A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포함돼서 과세가 또 됐죠? 이해되세요? 그럼 요 10원은 우리가 이중과세가 된 거예요. 두 번 과세. 오케이? 자, 그리고 요 400원은 아까 미안하지만 과세할게요.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C, 본인의 가치 500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거 문제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10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말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원은 A의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죠? 그럼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안 돼요, 또? 알았죠? 그래서 요 1원도 우리가 10원, A가 냈던 10원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A가 냈던 10원을 누구도 못 돌려받다 보니까 다시 C가 소비자한테 10원을 또 거기에 전가를 시킨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거를 이제 이후 다시 A가 냈던 부가가치의 10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내고 있는 거죠. C가요. 이해되세요? 그럼 동그라미 친 요 11원 있잖아요. 요 11원은 과세가 C의 매출액이 한 번 더 포함해서 두 번 과세가 된 거예요. 되세요? 이거는 이중과세죠. 세법은 이중과세는 해야 돼요. 두 번 과세되는 건 안 돼. 아시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뭐냐면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과 A가 냈던 부가가치 10원 요거에 대한 10%는 두 번 과세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두 번 과세가 된 걸 해결을 해야죠.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없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10원, 이 A가 냈던 10원을 누구도 못 빼고 있으니까 10원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이 A가 냈던 10원을 누구한테 빼주면 돼요. 빼주면 이중과세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자, 여기 핵심, 자, 그럼 보시면, 자, 여기에요. C에 C.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실제로 매입은 510원에 매입세 하나도 없었죠? 응?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주는 뭐예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고 세법이 얘처럼 보는 거죠.
그죠? 그거 잘 보세요. 자, 실제로는 C는 B한테 510원의 매입세를 안 줬어요. 안 줬지만 세법에서 이렇게 간주를 해요. 어떻게 간주하냐면, C 너는 B한테 510원 더하기 빵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맞지만,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B한테 500원의 부가가치세 10원을 준 거야 라고 해석해버립니다. 그냥 이게 간주하는 거예요. 세법이 이렇게 간주하겠다. 너는 매입세 준 거 아니지만 500원의 부가가치세 10원 준 거야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면 아까의 이중과세 문제점이 해결이 되거든요. 보실게요. 이게 논리적이라는 거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안 돼. 보실게요. 그냥 그럼 C는 이제 매입세 10원을 부담한 것처럼 의제를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C한테 이 10원을 빼줘 볼게요. 응? 아, 응이래. 네? 빼줘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국가가 얼마 걷어들이는지. 자, 그럼 이렇게 바라볼게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C 입장에서는 510원 준 거와 똑같이 맞죠? 맞는데 10원을 빼잖아요. 빼면 C는 얼마 주고 산 꼴이에요? 500원 주고 산 꼴이잖아요. 맞죠? 10원 빼주면 500원 주고 산 꼴이죠. 그러면 C는 500원의 이익을 내려면 소비자한테 1000원을 팔면 되겠죠. 10원 뺐으니까. 오케이? 맞죠? 이렇게 1000원 팔면 되겠죠. 10원 뺐으니까. 그럼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는 100원만 거두면 되겠죠. 그래서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 그러면 C는 세무서에 얼마 갖다 내냐면 100원 갖다 내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요. 그럼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로 봤을 때 국가가 얼마 걷어들였냐면 A한테 10원 걷어들였죠? 그죠? 그 다음에 C한테 20원 빼줬죠? 빼줬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국가가 걷어들인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C한테 100원 걷었죠? 그렇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국가가 실제로 징수한 건 이제 100원이 돼요. 그죠? 100원 되잖아, 100원. 그럼 100원 되면 이제 추가 징수한 건 51원이 아니라 40원 됐죠? 그럼 이 40원은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미안해. 어쩔 수 없네. 이거는 그냥 과세할게. 미안하다. 이 입장이라고 했죠. 이중과세 막아야 된다며요. 그럼 이중과세는 지금 해결이 됐죠. 40원 얻었으니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제매입세 공제는 왜 해주는 거냐면 일단 이중과세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건 여러분이 힘들어. 당연히 여러분도 지금 처음이신데, 그리고 난이도 팍 올라가는데. 맞죠? 그러면 일단 잠깐 보실게요.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는 누가 받냐면 C가 받았죠, 지금. 맞죠? 그럼 C는 누구한테 매입했어요? B한테 매입했고,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의제매입세 공제는 과세사업자인 C가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해서 과세사업을 써야 돼요. 알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면세사업자한테 매입을 하면 매입세 못 돌려받고. 맞죠? 그 다음에 과세사업을 쓸 때 그게 이 10원의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면 또 한 번 과세가 되잖아요. C의 매출액이 포함돼서. 그죠? 그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면세한테 사서 과세가 될 때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의제매입세 공제는 전부 다 면세매입 쪽이에요. 왜냐면 시험에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라고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다 면세매입 쪽이에요. 그죠? 알죠? 그래서 과세 거시면 난리나, 이쪽은. 넘어갈게요. 혹시 이거 모르셔도 돼. 그냥 외우세요 하면 돼. 알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허수아비잖아, 그냥. 아시는 거, 모르시는 거 하고.